안녕하십니까. 예. 271페이지. 271페이지. 이주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부분 맞죠? 할 부분 맞아요. 그래요. 이제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저번 주 말미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갈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그죠? 작년도에는 딱 한 문제만 출제가 된대. 매년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보존 등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쓸데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는 뭐 신나게 봐봤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토지 수용 거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9, 30, 31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작년도까지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뭡니까?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상속은 그 내용이 너무 빤하니까 물어볼 내용이 없어요. 근데 상속하고 비슷하면서 전혀 상속하고 다른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자주 물어보죠. 그 다음에 화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화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요 5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야. 그죠? 한 문제. 작년도는 뭘 물어봤냐면 신탁 등기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당분간 물어볼 거야. 당분간 물어볼 거야. 하여튼 올해도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뭐가 출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랄지 아니면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5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두 문제 그럽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공동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소유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 그 다음에 총유 그래요. 뭐라고요? 총유. 그 다음에 합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겠죠. 그래서 총유는 재산 소유 형태로 총유라는 개념은 있지만 총유 등기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공유 등기하고 뭡니까? 합유 등기를 기억을 하면 될 거야. 30회 때까지 공유 등기, 합유 등기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에 대해서 한 문제 합쳐서 이제 보통 계략적으로 보면 한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죠? 됐어요?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출발을 해 주셔야 돼요. 출발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일순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일순환 때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71페이지를 가봅니다. 그 270페이지까지는 그 뭐냐면 실거래가액 등기랄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쭉 써놓은 거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고 저는 이제 271페이지 유증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이란 뭡니까?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증여그래요.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그러죠. 유증은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입니다 라고 거기 단독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유증 그래요. 그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유증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아버님한테는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인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내가 죽고들랑 내 소유 재산을 니놈이 꿀떡 처먹지 말고 내 소유 재산을 땡땡 대학, 그래요. 뭐라고요? 땡땡 대학에다가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부가 뭐냐면 유언에 의한 증여야.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야. 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버님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신 분이니까 유증자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자 그러고 땡땡 대학은 받는 놈이니까 수증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은 말 그대로 뭐가 돼요? 상속인 그래요. 그죠?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했더니 이 유증자가 어떻게 돼?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됐어요?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버님이 어느 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땡땡 대학에다가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들 앞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상속이 개시가 돼야 돼, 말아야 돼? 상속이 개시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아버님이 땡땡 대학에다가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들 앞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등기 의무자 그러네. 땡땡 대학은 받으면 좋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등기 권리자 그래요. 그죠? 등기 권리자가 돼서 혼자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갑니다. 그죠?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야. 바로 그 270페이지까지 얘기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인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명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고 권리자고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누가 등기 의무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이럴 때는 누가 유언 집행인 그래요. 뭐라고요? 유언 집행인이 대신 의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유언 집행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은 불요식 행위가 아니고 요식 행위에 해당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은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유언은 5가지 방식에 의해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구수증서다, 자필증서다, 거민증서다, 뭐 녹음이다, 뭐 여러 가지 민법에서 정하는 5가지 법정 방식이 있어요. 그 법정 방식을 따라야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유언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은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 양가로 2번 분류 이렇게 되었고 특정 유종, 포괄 유종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유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포괄 유종이라는 놈이 있고 또 한 놈은 특정 유종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그 박스 내는 아주 골치 아프게 써놨어. 그죠? 근데 포괄 유종이 뭡니까? 그러면 포괄 유종이 뭡니까?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것이 포괄 유종이야. 그죠? 그러면 특정 유종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전 재산 중에서 특히 요놈만 기부하겠노라가 뭐다? 특정 유종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뭡니까? 상속거래. 뭐라고요? 상속하고 효력이라는 면에서 거의 엇비슷하니까. 그죠? 엇비슷하니까 우리 민법 몇 조?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포괄 수증자의 지위는 상속인의 지위와 동일합니다. 그죠? 됐어요? 동일합니다. 근데 특정 유종, 특히 전 재산 중에서 요놈만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유종은 법률행위야. 그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민법 186조가 적용이 돼서 공동으로 유종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땡땡 대학 명의로 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유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포괄 유종의 경우에는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되며 특정 유종에는 몇 조? 186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효력 발생 시기. 유종의 효력 발생 시기는 유종자가 어떻게 돼?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사망한 때로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유종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자는 어디가 되는 거야? 유종자가 사망한 날이 원인일자가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근데 유종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네. 그죠?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이나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예외적으로 그 날짜가 등기 원인일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한번 가봐요. 양가로 1번 신청, 동그라미 1번 공동 신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종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정이나 포괄이나를 불문하고 유언 집행인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수중자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여기 봐봐요. 그래서 항상 입법처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상속은 단독인데 유종은 뭐다? 공동이야. 그죠? 포괄이나 특정 유종이나 불문하고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까지만 보죠. 유언 집행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야?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 유언 집행인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수중자가 수인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272페이지 한번 가보죠. 양가로 2번 신청 정보의 내용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은 땡년 땡월 땡일 상속이다 유중이다 유중으로 기재를 해주되 그 연월일은 유중자가 사망한 날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야? 유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유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날짜가 원인일자가 돼야 돼요. 그죠? 됐어요? 다만 유중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예외적으로 원인일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 다 얘기했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한번 가보죠. 동그라미 1번. 이제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1, 2, 3, 4번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죠? 일단 유중의 목적 부동산이 등기돼 있는 경우야. 그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유중 목적 부동산이 어떻게 돼 있대요? 등기가 돼 있대요. 그죠? 등기돼 있는 경우.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모두 상속 등기를 경유한다, 경유하지 않다. 경유하지 않고 수중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유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경유합니까? 경유하지 않습니까? 경유하지 않고 유중자로부터 수중자 앞으로 직접 다이렉트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렇지? 상속 등기를 경유한다, 경유하지 않다. 경유하지 않고 직접 넘어간다는 얘기야. 26회 때 우리 출제자가 직접 물어본 질문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요. 근데 니은번 한번 가봐요. 기왕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상속 등기가 기왕에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다. 말소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요 상속인으로부터 수종자 앞으로 직접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해됐지?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놓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질문이 동그라미 2번에 있네. 유중 목적 부동산이 무슨 상태에 있대요? 미등기 상태에 있대요.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경우 그 특정 유중의 경우를 봅니다. 특정 유중을 받은 자, 즉 특정 수중자 그래요. 뭐라고요? 특정 수중자는 여기 잘 들어봐야 돼요. 특정 수중자는 최초의 소유자다,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죠?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언 집행인으로서는 일단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요. 얘가 최초의 소유자야. 그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에 터져서 유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정 수용자는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포괄 수용자가 그래. 뭐라고요? 포괄 수용자는 최초의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 수용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아마 유중에서는 최고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유중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경우, 특정 유중을 받은 자, 특정 수용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죠? 왜?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유언 집행인이 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다음 이 보존 등기에 터져서 특정 수용자는 유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런데 포괄 유중을 봅니다.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중을 받은 자 밑줄 쳐요. 즉 포괄 수용자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 수용자는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죠? 있어요. 자,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동그라미, 그죠? 사망한 후에는 등기관으로서는 수리해 줘야 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라면 수리하지 않고 각하를 해야 돼요. 그죠? 각하 처분을 해야 돼요. 유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죠?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땡땡 대학은 아버님한테 소유권 좀 넘겨다오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좀 넘겨다오 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등기가로서는 수리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유증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가 발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보존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등기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유증이 설사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그래요. 그죠? 유류분이 뭐야? 유류분. 유류분은 기름값은 아니고, 그죠? 기름값은 아니고, 내가 상속인 입장에서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최소한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류분 그래요. 상속 재산에서 어떤 놈은 2분의 1 이상은 최소한도 챙겨가야 되고, 어떤 놈은 상속 재산에서 3분의 1 이상은 최소한 챙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류분 그래요. 그죠? 우리 민법 111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에서 가장 마지막 조항에 규정이 됐네. 그래요.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설사 상속인의 유류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손으로 박박 지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청 단계에서는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수리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유증에서 우리 출제자 특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거야. 그 다음 273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내거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이 얘기야. 그죠? 내거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30회 때까지 물어봤네. 그죠? 30회 때. 작년, 재작년도까지 물어봤어요. 등기를 펼쳐보니까, 뭐를 펼쳐보니까? 등기를 펼쳐보니까, 이 갑소유 부동산에, 그죠?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죠? 을 앞으로 매매, 그래. 뭐라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고, 을도 이걸 제3자 병식이한테 되팔아서, 그죠? 되팔아서 병 앞으로까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등기를 펼쳐보니까,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 들어. 알고 봤더니 의뢰한 자가 사기꾼이야. 그죠? 왜 사기꾼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몽창 위조를 해서 막무가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3자한테 처분까지 해서 소득까지 실현했으니까 사기꾼 맞아요. 그죠? 됐어요? 이해돼서? 그래요. 그럼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를 없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등기 원인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면 양 당사자가 이행하기 전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죠? 왜 그래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뭐 이행할 건덕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행하기 전이라면 양 당사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것처럼 이행한 후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한 후라면 갑과 을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토해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에 해당되니까 토해내야 돼요. 그죠?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원상회복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원상회복관계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당연한 사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원상회복관계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딴 거의 흐름은 알 필요 없고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서 을에서 병 앞으로까지 넘어왔다가 원상회복관계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매도인 갑식이 앞으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를 해야 돼요. 그죠? 그치? 이건 유인성, 무인성 이론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당연히 누구 앞으로? 매도인 갑 앞으로 복귀를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매도인 갑식이 앞으로 복귀가 됐는데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나요? 등기부에는 을을 경우에서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까지 넘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부다 전부다 전부가 불일치가 돼요. 그러면 이 을명의로 떨어진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에 기초해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야?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요. 그죠? 이 제3자의 선악이는 변론으로 하고, 그죠? 얘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무효의 등기에 기초해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이 등기도 효력이 없는 등기가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갑식에는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요. 뭐라고요? 플러스. 을과 병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텐데 을과 병, 그죠? 의무자가 이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을이라는 놈은 애시당초 해처먹자고 모든 서류를 위조를 해서 막무가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놈이고, 그죠? 병은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 과정 중에서 대금조로 3억씩이나 건너간 놈이기 때문에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에 절대 협력을 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럴 때는 등기소 안 오겠다가 하는 놈들은 억지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럴 적에는 네가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 그죠? 얘네 둘을 공동 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 피고로 싸잡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라니까. 어떤 소송이 될 것 같아? 말소 소송 그래요. 판사 나리가 대신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갖고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거야. 그죠? 이 말소 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소송에서 원고인 갑이 승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승소한 갑식이한테 판사는 종이장을 하나 줬는데 그 종이장을 보고 뭐라 한다? 확정 판결 정본 그래요. 뭐라고요? 확정 판결 정본 그럽니다. 여기 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을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니까 싹싹 지워라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가져가서 원고인 갑식이가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 항상 원칙은 뭐야? 공동이고 얘는 뭐다? 단독이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거나 단독으로 신청 해서 이제 지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올 때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왔듯이 거꾸로 지워갈 때도 차근차근 지워가야 돼요. 지우고자 한다면 을 거부터 지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우고자 한다면 누구 거부터? 병 거부터 지우고 그 다음 누구 거? 을 거를 지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지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 독립번호 3번 그래갖고 몇 번? 2번 말소 그래. 몇 번? 2번 말소. 독립번호 4번 그래갖고 몇 번? 1번 말소 이렇게 돼 있겠네. 요 3번, 4번 등기가 소유권 말소 등기라는 얘기야. 지우고자 할 적에도 올 때도 차례대로 왔듯이 지우고자 할 적에도 차례대로 지워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건 등기부상에서 지운 거고 실체 관계에서 지우면 병 거부터 지워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거? 을 거부터 지워야 됩니다. 을 거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하고 실체 관계하고 100% 일치가 될 거야. 이런 목적화해야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권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병 거부터 지우고 을 거부터 지우고 이렇게 한다면 시간하고 비용 그래요. 뭐라고요? 시간하고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 돌지 말고 직접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 직접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이야.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적에는 갑식이한테는 어떤 실체법상 권리가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되는 권리가 뭡니까?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한테 복귀를 했는데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병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갑의 소유권 행사를 병식이가 현재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갑식이는 현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방으로 삼아서 민법 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래. 뭐라고요? 방해 배제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이 권리에 기초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빙빙 돌지 말고 바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뭔 얘기가 되냐면 그래요. 갑식이는 명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야. 그죠? 회복하고자 하는 자고 병식이는 현등기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현등기 명의인이 됩니다. 명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고 현등기 명의인 사이에서 어떤 거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등기 원인일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둘 간에는 유상 계약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농지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건 취득이 아니고 지거 지가 도로 찾아가고 있는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또 둘 간에는 어떤 계약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서면에다가 검인 그래요. 뭐라고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범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요거야. 그죠? 요거야. 없는 게 그렇게 많아. 그죠? 왜 많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어떤 거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쭉, 의, 필요성, 신청,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이어서 274페이지 가봅니다. 274페이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끼야.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미등기지를 어떤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수용을 해갔대요. 그죠?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수용을 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업자, 사업시행자 명의로 미등기니까 무슨 등기를 해놔야 돼요? 미등기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야 되겠네. 보존 등기 신청 시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랬지. 저번 주에 한 얘기야. 기업자만으로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승계취득이야?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이야. 그랬어요.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원시취득하고 우리 등기법상 절차적 규정은 입맛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미등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아주 골치 아픈 토지가 하나인데 그 골치 아픈 토지의 이름이 뭐다? 기등기지야. 그죠? 즉 누구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야.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대. 갑승이는 수용을 당한 자 그래서 피수용인 그래. 뭐라고요? 피수용인 그래. 피수용인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똑같은 원인 그래. 뭐라고요? 똑같은 원인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기업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성질상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이나 실무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왜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봐요. 만약 이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을 모조리 어떻게 돼? 말소로 하고 해당 장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사를 해놔야 돼. 그죠?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이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새로운 등기부를 어떻게 해놔야 돼? 개설을 해놔야 돼. 그죠? 표제부 갑을구도 만들어서 그 갑구에다가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등기 경제상 비합리적이야.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권리가 변해가는 과정이 이 갑 상태에 와서 어떻게 돼요? 끊깁니다. 폐쇄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권리 변동 과정이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권리 변동 과정에 뭐가 발생하지? 갭이 발생합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이 바라는 이상이 아니야. 그죠? 우리 등기법이 바라는 최고의 이상은 권리 변동 과정이 낱낱이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건 아마 저번 주에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성질상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이나 실무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전 등기라고 한다면 기업자 그래요. 뭐라고요? 기업자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피소유인 갑증인 소유권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근데 우리 등기법 99조 1항은
기업자, 등기 권리자만으로 어떻게 단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4인 소유 토지를 수용을 해갔다라고 하면 특별희생의 대가로서 보상 처리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상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보상금은 많이 줍니까? 쥐꼬리만큼 줍니까? 쥐꼬리만큼 주면서 의무자 보고 출석해달라. 그죠? 의무자의 필정보 갖다 달라, 인감 갖다 달라라고 하면은 의무자가 짜증을 냅니다. 도끼 들고 쫓아온다 그랬어요. 즉 의무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기업자만으로 단도로 신청합니다. 그죠? 또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서 기왕의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업자만으로 어떻게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얘기의 취지를 알아듣겠지? 네, 그래요. 그런데 의무자가 있긴 있잖아. 그죠? 의무자 갑씨가 정말 착해서 갑씨가 협력만 해준다면 다시 원칙으로 되돌아와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LH 공사와 같은 공익 사업 시행자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아마 일순환 때 여기까지 얘기를 주류를 잃었을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건 기본이야. 그죠? 기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원시 취득 그래요. 뭐라고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 뭐야? 원시 취득이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원시 취득 그래. 그죠?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걸 보고 승계 취득 그러지. 그죠? 만약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하자 같은 것이 있다라면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후주한테 그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도대체 어느 날짜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합니까?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지구상에 없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업 시행자, 기업자 대갈등 후에 뚝 떨어지는데 어느 날짜 떨어집니까? 했더니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뭐라고요? 수용의 개시일날 뚝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 원시 취득이야. 그죠? 됐어요? 수용의 개시일. 재결일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날? 개시일날 떨어져요. 그죠? 수용의 개시일날 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여러분들이 추려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시일 이전 그래요. 뭐라고요? 개시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 개시일 이후에 떨어진 등기 한번 살펴보자.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여튼 뭐 누구 명의로 떨어진 등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그죠? 왜? 왜 그럴 것 같아? 이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자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재결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죠? 됐어요? 근데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개시일 이후에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대요. 그죠? 왜? 왜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이 개시일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업 시행자 대갈등 후에 뚝 떨어진 거야. 그죠?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했어요. 개시일날. 그죠? 그러면 그 이게 수용토지라고 쳐봐. 100번지 수용토지라고 치면 이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당연히 소멸하도록 돼 있어. 그죠? 왜 소멸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걸 뭐 갑이라고 쳐보자. 이자 갑씨가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하고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죠? 둘 중에 한 놈의 권리는 소멸해야 돼. 어떤 권리가 사라져지는 게 합리적이야? 이놈의 권리가 사라져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소멸하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서?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개시일 전후 그래요. 뭐라고요? 개시일 전후를 막론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그래요. 뭐가 있어요? 용의권 그래요. 뭐라고요? 용의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담보권. 그죠? 담보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단 말이야. 용의권하고 담보권 등기는 모두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격려된 용의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는 얘가 이 개시일날 소유권의 권리를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돼서 그건 소멸한데 여기 봐봐요.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용의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 이 소유권이란 권리가 용의권이란 권리를 낳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담보권이란 권리를 소유권이란 권리가 낳게 돼요. 주인 되는 권리가 소멸해서 직권으로 말소되는 마당에 용의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는 버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당연히 소멸합니다.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죠.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 이 자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재결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엉뚱한 놈을 찍어서 수용 절차를 개시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그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두셔야 돼. 근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있대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275페이지 3번 등기 실행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실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도로에 연접해서 갑지하고 을지 그래요. 뭐라고요? 갑지하고 을지가 이웃하고 있어요. 을지가 이웃하고 있는데 이 을지 소유자가 저 도로에 도착하려면 삥 돌아서 가면 30분씩이나 걸리는데 갑지를 가로질러 가면 몇 분 만에? 1분 만에 도착한다 그랬지. 이 사례는 이제 다 알고 있겠지.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을지 소유자가 갑지 소유자를 살살 꼬실 거야.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다. 요 부분만 사용 수익하고 난다.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통행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통행 지역권 설정 합의를 해봤자 지역권이란 물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갑지를 보고 뭐라 그래? 승역지. 그죠? 을지를 보고 뭐라 그래? 요역지 그래요. 그래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서 해당 등기가 종료가 되어야만 이 요역지 토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이란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라 그랬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요 을지가 그죠? 을지가 요번에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수용 거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 그래 뭐라고요? 요역지 지역권 즉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유리한 등기다 불리한 등기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죠? 그러니까 요 을지에는 토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권 옆에 바짝 붙어서 뭐가 지역권이 부정하고 있지 그죠? 네 그래요. 요걸 보고 흔히 뭐라 그래? 요역지 지역권 그래 뭐라 그래요? 요역지 지역권. 이게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있으면 도로에 몇 분 만에 도착하니까 1분 만에 도착하니까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이건 이 요역지 지역권은 부담이 되는 등기가 아니고 오히려 유리한 등기야. 그죠? 따라서 소유권 이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작년도도 물어봤어. 작년도도 물어봤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수용 토지상에 한전 철탑 그래요. 뭐라고요? 한전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전 철탑이 깔고 앉아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깔고 앉아있는 권리를 보고 뭐라 그래? 지상권 그래. 뭐라고요? 지상권 그래. 그치? 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깔고 앉아있지? 응? 아니 타인 소유 토지를 한 30년 동안 이건 아마 30년이 아니고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영구무한 그래. 뭐라고요? 영구무한으로 존속기간을 설정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철탑의 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처럼 불확정기간으로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한전 철탑에 깔고 앉아 있단 말이야.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소유권 이의 권리야. 그죠? 네, 그런데 한전 철탑은 함부로 앵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재결로서 요 권리는 존속을 인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랄지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토지 수용을 다시 한번 가보죠. 토지 수용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2번 등기 신청인, 양가로 1번 신청인, 동그라미 1번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했지? 그죠? 네. 또 권리자나 등기 권리자는 명인이나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상속, 등기 등을 어떻게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촉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가보죠. 등기 원인은 뭐라고? 토지 수용.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의 무슨 날? 재결일이야? 개시일이야? 개시일날. 왜? 이 날짜에 소유권이란 권리를
사업 시행자가 원시효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 그래요. 2번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첨부 정보 한번 가보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결 수용일 때는 재결서 등본 밑줄 쳐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의 수용 그래 뭐라고요?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 그죠? 협의 성립 확인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보상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그러니까 보상금 수령증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보상금 수령증 원본 그걸 제공을 해줘야 돼.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받기를 거부하면 그 보상금을 관할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탁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공탁서 원본 등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동그라미 4번이야.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필정보나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보상금은 직거래만큼 주면서 의무자 보고 필정 보고 갖다 달라 인감 갖다 달라 하면 의무자가 짜증내요. 그죠? 됐어? 짜증냅니다. 그래요. 기왕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정보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등기 실행 가보죠. 양가를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시행자는 개시일날 토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지. 따라서 토지 수용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든 등기된 부동산이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 양가로 2번 말소 등기. 동그라미 1번 등기한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 부정, 소유권 외의 권리, 기타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다면 그런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한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할지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지운다 지우지 않는다? 지우지 않아요. 그죠?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거기 양가로 3번 재결 실효 그래요. 그죠? 재결 실효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걸 줄여서 얘기하면 뭐야? 실효 그래요. 뭐라고요? 실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그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데 이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 실효 사유 그래. 뭐라고요? 실효 사유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무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 소유권 말소 등기는 단도로 신청할 것 같지만 단도로 신청하지 않고 값이가 뭐가 돼? 플러스. 사업 시행자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질문도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 말고, 그죠? 오늘 받은 자료 말고 저번 주에 받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잠깐. 저번 주에 그 편철, 그대 차례대로 순서대로 갖고 있으라 그랬어. 차례대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받은 자료 중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죠? 2번 문제 찾았어요? 2번 문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이게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30일 때. 네, 그래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기업번,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있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단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야, 너 우리 등기법 99조 몇 항 1항을 알고나 있느냐 이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알고나 있냐? 그래요. 기억번 지면 맞아요. 니은번 가봅니다. 니은번. 등기관은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그러면 니은번이 틀렸으니까 3번,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겠네. 그죠? 그치요? 그건 날려야 돼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죠? 둘 중에 하나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요. 니은번 지문 틀렸고, 디귿번 한번 가봅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나 관공서에 의한 등기는 촉탁그래.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디귿번 지문 맞네. 아마도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니을번 봅니다. 등기 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등기가 격려된 후 등기상의 변화가 생겨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 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됐어요? 경정 등기는 어느 때 한다고 했어? 원시적인 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원시적인 사유야. 요게 잠깐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야. 넓은 의미 그래요.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있다고 해서 넓은 의미 변경 등기라는 생략을 할게.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좁은 의미 그래요.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경정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죠? 됐어? 기억을 잘 더듬어 봐봐.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다 일부다. 등기상의 전부 다 일부다. 일부 그래. 그죠? 일부가 무슨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러면 경정 등기는 뭡니까? 했더니 이것도 등기상의 뭐야? 일부 그래요. 뭐라고요? 일부가.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애시당초부터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죠?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 경정 등기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 원시적인 사유라고 해서 후 그랬어요.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아마 그 등기는 이등기 아니면 말소 등기일 거야. 그죠? 이등기 아니면 말소 등기인데 그 등기상의 일부가 아니고 거기는 아마 전부라고 돼 있을 거야. 그래요. 자, 그래서 니 1번도 틀렸으니까 이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될 거야. 그죠? 1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온 김에 3번 한번 가봐요. 저번 주에 했던 거야. 저번 주에 했던 건데 3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그래요. 기억번 등기안이
보존 등기를 할 적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지? 그치? 등기 왜 기록하지 않아? 왜 기록하지 않지?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공유수면 매립행위, 그죠? 공유수면 매립행위, 건물의 신축행위,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사실행위에 불과해.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연월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다, 제공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하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그죠? 됐어요? 기억번 집은 틀렸네. 그러니까 거기도 딱 보면은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죠?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일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박스 형태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 하나 이게 맞았다 틀렸다 그것만 정확하게 추급을 하면, 그죠? 그대로 그냥 지문 한 서너 개는 그냥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딱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됐어? 그래요. 니은번 한번 가봐. 등기한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전에 등기를 할 적에, 그죠?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보존 등기 떴다 그러면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 그래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들어가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뭐 징그러울 정도로 나오는 거야. 그죠? 니은번 지문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가보지. 디귿번. 등기간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야, 일부 이전 등기야?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적에는 이전되는 지분 밑줄 쳐요. 그죠? 이전되는 지분을 필요적 정보, 그래. 뭐라고요?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제공했으니까 등기관으로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돼서 그래서 이전되는 지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 등기 원인의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됩니다. 분할 금지 약정, 그죠? 우리 민법 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공유자들끼리 약속이 있으면 제공하는 거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상에 해당돼요. 그죠? 됐어요?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거기 약속이 있으니까 기록해야 되겠네. 정답은 몇 번? 5번. 딱 찍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됐고, 됐고. 이제 거기 277페이지 7번 공동소유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공동소유 등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 얘기했고, 진정명의 회복 얘기했고, 유증 얘기했고, 이제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챕터에 따라서 그냥 공동소유 등기를 하고 이제 환특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죠?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